였고요. 오늘 세 번째 이슈인데 세 번째 이슈도 무서워요. 난 이거 진짜 보통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 오늘 도쿄전력이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도쿄전력의 그 계측 작업원, 그냥 방사능 농도를 계측하는 그 50대 직원이 어저께 13일 날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볼까요? 뉴시스 기사인데 쓰러진 채 발견된 1. 후쿠시마 원전 계측 작업원 사망. 아니 뭐 일터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방송 보면은 기사 보면은 환경 그 미화원 분들 중에 일하시다가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계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계측 작업원도 일한 다음에 쉬는데 갑자기 무슨 건강상의 이유로 죽은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기사를 보면요, 이게 이상해요. 13일 날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남성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50대 남성 작업원인데 사망 원인은 아직 몰라. 근데 왜 사망했냐? 심폐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바로 그날 사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사망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을 했냐? 이분이 낮 12시 45분에 쓰러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11시부터 1시간 전이죠. 11시부터 10분간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서 방사성 양을 계측하는 작업을 했대요. 그냥 있다가 갑자기 사망한 게 아니고 사망하기 1시간 전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서 방사능 계측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망했다는 거지. 1시간 후에. 그런데 도쿄전력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옷이라든가 신체에서 방사능 물질은 뭐 발견되지 않았다, 오염 없었다라고 얘기는 해. 그런데 사인을 공개하지 않아요. 지금 가족의 의향에 따라 지금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의 의향에 따라 공개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정말로 무슨 그 개인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런 병력이 있어갖고 그런 걸로 갑자기 사망한 걸 수도 있고, 가족들이 진짜로 뭐 사망 원인을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건 밝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더군다나 사망하기 한 1시간 반 전에 제1원전 부지에서 방사성 양을 계측한 다음에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야 이거 원전 때문에 사망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방사능에 노출돼 가지고 사망한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사인을 밝힐 수 없습니다 끝내버리면,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거는 가족들과 좀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사인을 밝혀야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사 나왔지만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를 8월 달에 끝내겠다는 거죠.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연료 잔해라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데브리라고 하잖아요. 데브리라는 게 뭐냐면은 그 원자로 속 이 노심이 원자로 경납용기 내부에 구조물과 함께 녹아내려갖고 굳어버린 잔해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 방사능 물질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원자로 1호, 2호, 3호기 안에 다 모으면 얼마큼 있냐? 880톤.
880톤이 있어요. 880톤.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에 났거든요.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13년 지났어. 사람들이 너무 막연한 게 13년 지났으니까 후쿠시마 지금 원전 관련해가지고 뭐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겠지? 해결된 거 있습니까? 해결된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그리고 그때 나온 이 핵연료 잔해들, 이 위험 물질들 80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서 단 1g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없애지 못했어요. 반출 못했어. 지금 도쿄전력은요, 계속 어떤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핵 원자로 폐쇄한다. 그러죠. 근데 폐쇄하려면요, 이 폐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폐로 작업의 첫 단계가 뭐냐? 이 안에 있는 요 잔해들을 먼저 다 반출을 해야 돼요. 반출을 해야 돼. 그게 시작이야. 근데 반출을 지금까지 못했어. 13년간 못했어요. 못했어.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아마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거야. 이 안에 있는 잔해를 꺼낼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 안에 상황이 어떤지를 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로봇을 보내가지고 좀 보려고 했잖아. 근데 로봇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로봇을 보내면 로봇가 멈춰버려요. 로봇을 보낼 수가 없어. 실제로 로봇을 보내가지고 상황 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로봇들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멈춰버린다니까요? 로봇도 죽어버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 로봇도 못 들어가요, 지금. 근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까지 엄두를 못 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봇 팔을 직접 넣어가지고, 사람이 움직여갖고, 그 안에 있는 잔해를 꺼내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요번 도쿄전력이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8, 9, 10월 3개월 동안 지금 이 3개월에 걸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핵 연료 잔해를 지금 꺼내겠다는 건데, 지금 목표가 얼만큼이에요? 얼만큼? 3g. 3g. 여러분, 3g.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로봇팔을 사람이 직접 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잔해를 막 꺼내겠다는 거야. 막 꺼낼 건데, 목표가 얼마? 3g. 3g. 이거 언제 꺼내요? 이거 어떻게 꺼내? 여기 기사 한번 볼게요. 황당하죠, 진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원자로에 남은 핵 연료 잔해, 이거를 데브리라고 하는데 8월에 처음으로 반출한대요. 어우, 대단해. 드디어 없애는구나. 그런데 꺼낼 수 있는 양이 얼마냐? 3g. 3g. 도쿄전력의 핵연료 반출 작업은 실패와 연계를 거듭해 왔다. 핵연료 반출 시험은 원자로 폐쇄, 즉 폐로 작업의 첫 단계인데 지금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로봇팔을 갖고 와갖고 원격으로 해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직접 제어를 해야 되는데 핵 연료 잔해가 있는 사고 원자로 내부는 방사능이 높아서 사람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격으로만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도쿄전력이 로봇팔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길이 24m에 달하는 낚싯대 형태의 장비래요. 이 장비를 경납용기 안에 넣은 뒤 줄을 3, 4m가량 아래로 늘어뜨린 다음에 손톱 모양 도구로 소량의 핵 연료를 지금 끓이겠다는 거예요. 대박. 근데 이것도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방사성 영향 때문에 1인당 작업 시간을 최소로 해갖고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3g 꺼내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2주 정도. 3g. 제가 챗 GPT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330톤
물질이 있는데 하루에 3g씩 제거할 거거든? 이거 얼마나 걸릴까? 물어보니까 오늘부터 아까 독구 전력은 2주 동안 해가지고 3g이 됐는데 그러지 말고 하루에 3g 했을 때 얼마나 걸리냐? 73만 년. 73만 년 걸려요. 이거 어떡해?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지금 후쿠시마 원전 안에 있는 800톤인가? 800톤의 이 핵 잔해물은요 반출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73만 년 하루에 3g씩 해도 73만 년인데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인류의 기술이 앞으로 미래에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인류의 기술이 지금과 똑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갖고는 뭐 어떤 물질이 나올지도 모르지. 응? 이 방사능 관련해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올지도 모르죠. 뭐 누가 알겠어? 나올 수도 있지. 뭐 고질라 같은 괴물이 나와가지고 이 방사능 물질을 먹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떨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뭐 후쿠시마 원전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위험 사회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하면서.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폐수 방류한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놀라지도 않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잖아요. 지난 12일 날 제가 그 제주도 휴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을 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우리가 하도 지진 규모 센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니까 4.8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4.8도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금년도로 가지고 가장 큰 지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진이 되게 우리한테는 되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해안 쪽에서만 지진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륙에서 진원지가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에 대해서 아주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이 있지요. 근데 지진이 왜 위험하냐? 지진은 원래 위험하지만 지금은 더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에 영향을 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안 지진 발생하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날 13일날 어저께예요. 울진 신한울 2호기가 그 터빈이 정지해버렸어요. 저는 이거 되게 걱정돼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신한울 1호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2호기거든요? 그 2호기 터빈이 멈춰버렸어요, 갑자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왜 멈췄는지 이유를 몰라, 지금. 이유를 몰라요. 한수원이 원인은 파악 중인데, 아직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한수원 입장. 터빈이 왜 정지되었는지 원인을 파악 중이라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제 발생한 지진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걸로 보인대.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원인을 모른다면서? 아니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서 어제 지진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지. 지금 원전을 가지고 환경 이야기, 윤석열 같은 경우죠. 윤석열 같은 새끼들이 원전은 무탄소, 탄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원전이야말로 친환경이다 하면서 원전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아리백에 원전을 포함 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원전이 무탄소인 건 좋은데 원전은 탄소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회복 불가능한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전할 땐 문제가 안 되지. 근데 한번 사고 터지면요. 뒷감당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원전은 안전한 에너지도 아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전 마피아 새끼들이나 인정하는 거지. 우리나라나 그러고 있지. 제가 황당한 거는 이런 와중에 윤석열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SMR이 미래 패권을 좌우한대요. 나는 이 새끼가 진짜 무서운 게, 대가리 속에 이 새끼가 뭐 알고 있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주변에서 지금 이 멍청한 새끼를 막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 근데 이 새끼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뭘 듣는지 모르겠지만 원전 만세를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원전도 아니야. 지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원전도 아니고 SMR, 소형 모듈 원전, 거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미래의 패권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새끼가 윤석열 이 새끼가, 제가 이 새끼란 말 쓰고 싶지 않은데 정말 막 욕이 나와요. 막 욕이 나오는 거를 겨우 참고 그냥 이 새끼 정도로 제가 양보하는 겁니다. 그냥 원전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원전을 졌으면 좋겠어, 차라리. 근데 SMR을 지금 대륙에다가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위험한 거죠. SMR은 뭡니까? 대형 원전과 SMR 비교하면은 SMR은 대형 원전보다 더 작은 거예요. 더 작고 만들기 편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 만드는데 시간도 단축이 되고 부품도 작고 더 쉽게 만들 수 있어. 돈도 더 작게 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위험은요, 작지 않아요. 한마디로 SMR은 대형 원전보다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자꾸 일반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안전하지 않아. 오히려 대형 원전이 훨씬 더 안전해요. 훨씬 더 안전해. SMR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형 원전을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앞에 보이는 사진이 뭐냐면 그 미국의 노틸러스 함입니다. 잠수함. 이 잠수함이 굉장히 이 의미 있는 잠수함인데, 이게 뭐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에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잠수함은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은 막 수개월씩, 최소 수개월씩 육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잠수함이 도대체 어떤 에너지로 이 바다를 막 휘젓고 다닙니까? 그 동력이 뭐냐면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잠수함이 배기가스, 엔진 소음 이런 거 노출하지 않으면서 잠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잠수함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잠수함들끼리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탁 소리로 탁 판가름 하는데 막 엔진 소리가 막 붕붕 막 들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끝장나는 거지. 그래서 잠수함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함이 필요한 건데, 그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노틸러스 함입니다. 이 노틸러스 함이 뭐냐면 잠수함 안에 원자로가 있거든요. 그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안에 원자로가 있거든. 소형 원자로. 그래서 이 잠수함에 쓰던 그 원자로 있죠. 그거를 상업용으로, 이 민간 발전용으로 전용한 것이 SMR이에요. SMR.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잠수함에 들어갔네? 잠수함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것들 이용해갖고 이거 막 무한 동력으로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이거를 전용해갖고 만든 게 SMR이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근데 조그맣다고 해서 막 그냥 이 사람들이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 뭡니까? 가로가 한 4.6m쯤 되고요. 높이는 한 25m쯤 됩니다. 근데 대형 원전이면 작은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장점이 뭐냐? 그 경납 건물이 필요가 없는 거죠. 경납 건물. 대형 원전은 경납 건물이 있어야 돼요. 만약을 위해서. 근데 이 SMR은 경납 건물이 필요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 위험합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나왔죠. 국내 최초 1호 이 SMR을 어디다 짓겠다고요? 대구에 짓겠다는 거예요. 대구 국민들, 대구 시민들은 뭐 신났죠, 뭘. 신났지. 본래 원전은 어디다가 짓습니까? 대부분 다 어디다 짓냐면요, 바닷가에 짓죠. 혹은 호수, 물이 있어야 돼요. 원전은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식혀줘야 되거든요. 식혀주다 보면 터져. 냉각수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냉각수가. 후쿠시마 오수가 뭡니까? 원전이 계속 타는 거거든요. 꺼지지 않는 불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두면은 터진다고요.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물을 부어갖고 식혀줘야 돼. 냉각수. 그럼 이게 물 부은 냉각수들이 냉각되면서 오염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오염수 아닙니까? 그게 오염수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SMR은 어디다 짓겠다는 겁니까? 내륙에 짓겠다는 거야. 그럼 물은 어떻게 해요? 물을. SMR도 물이 필요해요. 냉각수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겠냐? 군위댐, 부산 이 대구 그 인근에 있는 군위댐과 낙동강 물을 끌어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래요. 난 궁금한 게, 근데 이것도 궁금해. 이렇게 끌어와갖고 그 물들, 그 오염수들 어떻게 처리할지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그 대구 지역 있죠? 거기에는 다른 데보다 30% 정도 싼 가격으로 전기료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대구 좋겠네. 대구 좋겠어. 대구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 소형 모듈 원전이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윤석열은 이게 뭐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막 대단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우리나라에 막 지려고 해 지금. 그럼 해외는요? 특히 미국. 원전 기술 제일 발달한 나라가 미국 아니겠어요? 미국, 러시아?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도 SMR 관련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 윤석열이 하도 아는 척하고 떠들어가지고 SMR이 굉장히 좋은가 하는데, SMR이 지금 성공 사례가 전 세계에 아직 없어요. 아직 없다고.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우선 보십시오. SMR이 대형 원전보다 안정성,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인식에 있지만 이거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대형 원전에 비해 가지고 안전시설이 부재해 사고에 취약하고 설비 용량 대비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입증된 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SMR을 상업화하는데 가장 근접한, 이 기술이 가장 뛰어난 회사가 어디냐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SMR 그 기술이 제일 뛰어난 회사래. 근데 이 회사도 최근에 유타주 지방전력협회와의 발전사업 철회를 발표했대요. 철회를.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요. 핵발전 규모를 줄여 모듈화하는 시도는 지난 30년간 국내외에서 계속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안전도 안전이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48년째 SMR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부하고 있대요. 미국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이게 작년 기사니까 48년간 지금 SMR 안 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전 문제도 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뭐라고 SMR을 1호 SMR을 대구에다가 짓겠다. 대구에다가 육지에다 대륙에다가.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해안가에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안가에 짓는 이유가 이 물 냉각수를 갖고 오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뭡니까? 도시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짓는 거예요. 왜? 사고에 대비해서. 사실은 원전 있는 지역들 보세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SMR은 어디로 가져오고 있다는 거야? SMR은 지금 그냥 내륙으로, 도시로, 인구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있죠? 아예 글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아마 윤석열 보십시오. 실제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SMR 유치하겠다, 짓겠다. 아마 그런 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수도권이 많이 쓰니까. 많이 쓰는 지역에 짓겠다는 거야.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일봤다가 지금 대구인 거고, 조만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수도권에도 SMR 치겠다는 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소름.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진짜 이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위험 가운데. 냉정히 말하면 저는 원전을 막 짓는다고 해갖고 또 SMR을 막 서울에 몇 개씩 짓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 사고가 뭐 하루 아침에 나겠습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50년? 60년? 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한 50년, 한 54, 5년 살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뭐 죽을 때쯤이면 다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 50년만 버티면 돼. 50년만. 설마 50년 안에 뭐 원전 터지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원전 그냥 지라고 해도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많이 지고 그 무한한 에너지로 우리가 50년간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면은 원전 지면 어때? 사실 너무 오버할 수도 있어. 우리가 원전 짓는다고 사고 난다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세대가 끝나면 인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원전은요 반드시 언젠가는 사고가 날 거예요. 사고가. 분명히 납니다. 원전 자체는 안전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원전을 운용하는 건 누굽니까? 인간이거든요.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이 실수해가지고 날 수 있는 거거든. 더군다나 지금은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원전에다 쏘잖아. 그냥 미사일을. 그럴 계획이 있잖아. 원전은 안전하다. 원전은 고장나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원전을 그냥 두지 않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냥 두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그 원전을 향해서 사실은 막 뭐 미사일을 쏜다느니 그런 말 나왔었잖아요. 체르노빌이 여러분 사고 왜 난 겁니까? 원전에서 무슨 체르노빌 원전이 뭐 부실해가지고 문제가 있어갖고 터진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한 거였어요? 그 직원들이 안전검사하다가 그 직원들의 말도 안 되는 사실은 허황된 그런 행동들 때문에 벌어진 게 체르노빌 사건이거든요. 체르노빌 사건은요 완전한 인재지요. 인재. 황당해. 체르노빌 원전 터진 거 보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무슨 원전 지을 때 무슨 설계 문제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안전검사 하는데, 안전검사 하는 새끼들이 그거 무리하게 막 검사하고 무리하게, 하다가 터진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원전 자체는 좀 양보해갖고 완전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원전을 다루고 있는 인간들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전 그래서 원전 사고가 반드시 터진다. 언젠가는. 그래서 원전은요, 지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냥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에는 원전 사고 나겠습니까? 저는 안 날 거라 생각해요. 왜 나겠어.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100년 후건 200년 후건 살아가야 될 우리 후손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원전 위험에 더 크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 이렇게 윤석열 같은 새끼, 이런 멍청한 새끼들이 SM 같은 것들을 막 그냥 내륙에 막 뿌려놓고 만들어 놨을 때, 이게 100년 200년 지났을 때 어떡할 거야? 원전 폐기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없어. 기술이 없어요, 지금. 진짜 원전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어저께 갑자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계측 작업원이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우연한 사망인지 개인적인 이런 병명으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진짜 1시간 반 전에 계측하고 돌아와갖고 10분 동안 계측했다고 하는데 그 여파는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슈는 원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